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우빈입니다. 2017년 8월 20일 국가직 7급 시험이 있었었죠. 그래서 어제 시험 당일날 해설 강의는 여러분 올려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내서 동영상 촬영을 하기로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 제자분들 시험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사가 작년부터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잠잠하게 가시는데, 일단은 이번 시험은 커트라인 높은 시험에서는 80점이면 충분히 한국사는 합격권 점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컷이 낮은 직렬은 70점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컷이 높은 직렬은 80점에서 85점이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한 하반기에 지방직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한국사는 이런 수준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올해는 7급에 영어라는 과목이, 국가직 7급에 영어라는 과목이 빠지는 해기 때문에 더더구나 한국사 같은 과목이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했었는데, 그렇게 나왔네요. 어쨌든, 하나하나 해설을 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비중을 보면, 일단은 여기부터 보면 근현사 관련 문제가 일단은 7문제 나왔고, 전근대사 문제가 13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오고요. 올해 저희가 점점 2017년 6월달 문제 보니까 여기 현대사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번 7급 시험은 예전과 동일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또한 특이했던 것은 6.25와 관련되어서 흥남 철수 사건이라든가 또는 가야 관련 이런 것들은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는 바로 노란 표시한 이 세 군데였습니다. 다 조선후기 파트였네요. 장기산,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풀기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양명학과 관계된 이 문제도 여러분 좀 어려우셨어요. 사료가 좀 낯설었죠. 그 다음에 역사서 관련 문제. 그래서 이 세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기 이 그림 관련 문제도 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행정직 같은 커트라인 높은 직렬은 80점이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장기산, 그 다음에 양명학, 그리고 역사서 관련 문제와 함께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통 80점 을 컷으로 잡은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한 중정도의 수준에서의 문제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럴 때 항상 뭐냐면, 여러분 또 장기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더욱더 기본에 주력하시고요. 기본서를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하루 사이에 여러분이 그런 카페나 올라온 글을 보니까 한국사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대학 교서들, 대학에 나오는 교양 서적들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든가 또는 한국사 특강이라든가 이런 책을 더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지만, 그러려면 여러분 전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객관 시험은 늘 맞출 수 있는 80점에 더 주력하시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이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일단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가야 문제였죠? 사실 이 가야는 여러분 예측됐던 부분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가야사 부분이 영남과 호남 지역에 가야가 있었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걸로써 가야사 연구를 조금 제안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박수를 쳤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 가야사 부분이 또 나왔었는데, 이거는 한국사 검정에서 기출된 사료고 또한 모든 공무원 교재에 있는 사료예요. 그래서 낯서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조는 이신아신왕,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고령의 대가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고령의 대가는 5세기부터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특히 고령의 고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김해 대성동 고분하고 고령 지산동 고분의 이 고분은 아주 베스트고요. 또 하나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천성기에 또한 전라도 일대,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물리는 지역이 가야고, 더더구나 여기
고령에 대개하는 일부가 전라도 지역에서의 그 흔적도 나오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 시조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와 혼인했다. 바로 여러분, 이 허씨성을 갖고 있는 여인, 바로 이쪽 아유타국에서 온, 소위 인도죠. 여기서 온, 이거는 바로 김수로, 바로 김해의 김해의 금강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1번, 2번, 3번 이 부분 갖고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여러분, 우리가 과거 관련 문제를 너무 많이 봤던 문제였고, 이것도 난이도 중의 문제였었죠. 고려시대 제술업 또는 제술과, 그리고 명경과, 명경업이 있는데, 같은 얘기죠. 제술과는 뭘로 시험 봤다? 술술술 쓴다. 한문학으로 시험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명경과는 유교 경전으로 시험 보는데, 고려 때는 쓰는 능력을 강조해서 특히 제술과 출신이 또는 제술업 출신이 명경과 출신보다 우대된다. 만든 지문이었고요. 두 번째,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학생만을 국세상사만 모두 그러면 항상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지문의 정확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작가에 합격한 기수가는 아무리 똑똑해도 3법분이 못 간다.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공조, 판서, 공조 판서가 이품의 공무원인데 그야말로 여러분 작가에 합격한 이 사람들은 그 공조의 장관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문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정말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고려의 국자감시 이런 시험의 내용까지는 꼼꼼히 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강조하는 지문 갖고 얼마든지 답을 맞출 수 있었고요. 더더구나 음서. 고려 때 음서는 5품 이상의 대상이었고요. 조선의 음서, 즉 문음은 2품 이상의 대상이었는데 정말 강조했던 거. 고려의 음서로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든지 신분상승에 제한이 없었고, 즉 요직 진출이 가능했고, 조선의 음서, 즉 문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고위직 그게 진출이 불가능했잖아요. 조선은 고려보다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회.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 그 답은 1번이 됐네요.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난이도 중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봤죠, 여러분. 근대사에서 이 외세와 맺은 조약 중에 특히 미국하고 맺었더니 바로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누구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청의 중재로.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거중 조정,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는 거중 조정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최국조가 있었고 협정관세 있었고, 이 세 가지 진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 쉽게 답할 수 있는 거였었죠. 다른 나라 압박받으면 거중 조정, 서로 도와준다는 이 조약이 있었지만 나중에 을사조약에서 우리가 일본의 압박으로 힘들어졌을 때 미국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미국은 배신했다. 이 양면성을 꼭 봐야 된다. 미국 분이냐 미국 놈이냐 할 때 제가 강조하는 조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닌 거 1번 영국은 1883년에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그리고 무항세, 이거는 일본하고의 조약이었던 1876년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강조했지만 여기는 협정관세, 미국하고는 협정관세가 들어간다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또 하나 3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 알선 절대 아니었죠. 일본이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에 먼저 문을 열자 미국이 일본한테 조선을 소개해달라고 했지만 일본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청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번 문제 볼게요. 올해 구급 국가직은 하와이가 나왔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떤 시대사에서 보는 구급이든 7급이든 늘 나오는 거죠. 이것도 과거에 구급 기출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이곳에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이 있었고, 또 하나 이곳에서 이상설은 성명의 선언 이미 다 됐고요. 또 하나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대한국민회가 1919년에 있었다. 이 지역은 뭐였습니까? 바로 연해주였죠.
그래서 연해주와 관계되어서 과거에 자 국어 기출문제 건어패 이미 시험에 나왔었고 또한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난이도 이거는 중하의 문제고요. 모든 수험생들이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신흥 강수는 간도 자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동제사는 중국 본토에 있었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관련 문제는 자 2번이죠. 자, 그 다음, 다시,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발해에 대한 얘기. 자, 발해. 여러분, 특히 올해 유난히 발해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서울시 7급. 제가 이 시험 전에 서울 7급은, 자, 이런 것들. 어디에는 뭐, 모피, 어디에는 뭐, 이런 특산물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서 되게 수험생들이 당황했었지만, 제가, 자, 이미 기출문제에서 봤단 말이에요. 자, 올 서울 7급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왕을 황상 또는 대왕이라고 칭했죠. 특히 문왕 때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 모피, 여러분들, 유목민족들, 만주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은 모피, 자, 그 다음에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주요 출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상경은 당나라 도성을 본떠서, 자, 주작대로, 그러면서 몇 개 조방, 뭔가 방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문. 이거는 자 발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자 기출 지문이었는데요. 자 이거는 통일신라 얘기였잖아요. 자 특히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신라 법흥왕 때 병부 같은 경우 여러 명의 장관이 겸직했었다라는 지문이 자 우리가 기출 지문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신라 특징이고 나머지는 발의 얘기였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좀 당황할 수 있었지만, 자, 아는 지문을 잘 보시면서 푸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여러분, 7급 문제는 이미 예시당초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수능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료형 문제,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 제시형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단순한 앞머리 외우고 그런 식의 문제는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 고득점이 나올 수 없거든요. 늘 흐름을 파악하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의 자, 구체적인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자, 조선시대 어느 관원의 일기를 발췌했답니다. 약간 한국사 검정이나 수능 스타일의 그런 문제인데, 자, 시기를 보세요. 16세기죠. 16세기. 그래서 16세기 상황, 하나하나 읽기 능력이에요. 자, 광흥창에서, 자, 뭐, 쌀, 콩, 명주, 삼배를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조선에 얘기하면서 서울의 지하철 6호선 중에 광흥창역이 있다. 이거는 공무원의 월급 제도와 관계된 곳이다. 바로 녹봉을 담당했던 부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자, 이 관원은 녹봉을 광흥창에서 받아왔다. 읽기 능력이네요. 자, 두 번째. 쌀 몇 섬, 자, 배 몇 필, 콩 몇 섬으로 이영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답니다. 그럼 이제 그의 개인의 사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관원이 이영이라는 사람에게 산 밭은 병작반수 형태로 경작시킬 수 있었다. 당연히 여러분 내 토지 그리고 더더구나 자 15세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자 이제 고려에서 조선 들어갈 때 과전법 체제하에서 병작반수를 금지했지만 조선 500년은 성리학적 사회에서는 지주전호제를 옹호했고 그래서 자 늘 관행됐던 것은 병작반수즉 타조법이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3번. 자, 다시 노비 석정이 와서 올해 논해촌 수확이 모두 몇 섬이라고 말했답니다. 수확한 거. 그러면 그는 이제 자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야겠죠. 이 관원의 논해 총수와 83섬에 10분의 1을 농민으로부터 수주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미 기억하셔야 될 게 16세 상황. 자 우리는 과전법 그 다음에 다시 자 세조 때 직전법 그리고 성종 때 직전법 체제하에서 관수관급제 그리고 관료들은 위험을 느끼면서 가혹한 세금을 거뒀고 또 하나 개인 사유지 확보에 혈연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16세기 중려 명종 때 들어가면 직전법 폐지. 그래서 뭐예요? 지주전호제. 그리고 2분의 1 걷습니다. 지네 맘대로. 그래서 자 10분의 1 체제 이건 어디였습니까? 과전법 체제였었잖아요. 과전법 체제에서 자 우리는 10분의 1을 거뒀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진다. 자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3번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1570년 이효원이 찾아와 호조에 속한 공장이 만들어 파는 충정관, 즉, 자, 양반들 쓰는, 머리에 쓰는 어떤 관의 구입을 권했답니다. 그러면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거다. 자, 뭐예요? 기본적으로 승업자들은 자, 공장 안에 등록되어서 일정 기간 자기의 기술을 무상으로 국가에 바쳐야 되지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또는 납품량을 자, 그들이 마치면 뭐였습니까? 나머지 기간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니 자, 그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생산한 이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대적 상황을 전체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좀 수능형 또는 한국사 검정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7급 분들 너무 단순한 앞머리가 아니라 자, 전체 상황을 이해하시는 그런 문제로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 사실 제가 2015년에 자, 이런 문제 또 있었어요. 뭐냐면 16세기 임꺽정 나와서 다시 한번 16세기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때 뭐 승가제도가 잠시 있었고 또 하나 어떠한 토지 소유의 불규정이 있었고 그런 상황 물어보는 거. 그래서 16세기는 늘 특정한 왕보다는 자, 전체 사회적 상황을 물어본다. 눈이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5세기, 16세기 전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자, 신라 말 상황. 사실 이거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문제였었죠. 자, 우리가 그리고 또한 진성왕. 여러분 신라 말의 진성왕. 우리가 소위 자, 여왕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여자 빼고 그냥 진성왕, 즉 진성여왕 댁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기억하실 거 진성여왕은 몇 세기 인물이다? 9세기 인물이다. 그래서 9세기 상황 물어보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자, 일단 원종 애노의 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성여왕 때 이제 초족 출신 신라의 자, 농민 중에서 좀도둑 초족이죠. 자, 바로 이 견훤이 무준지에서 군사 일으켰습니다. 이거하고 자, 나중에 견훤이 완산주에서 즉 지금의 전주에서 후백제 세운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처음에 무진주 지금의 광주에서 군사 일으켰다가 나중에 그가 완산주에서 나라 세우잖아요. 언제? 900년에. 자, 그 다음에 자, 궁예가 여러분 또한 좀 있다가 후고구려 세웠고 그리고 다시 나라 이름을 자, 마진으로 바꿨다가 또 태복으로 바꾸고 자, 어쨌든 후고구려 세운 것은 901년이고 이거는 마진 태복 연도까지 몰라야 돼요. 어쨌든 10세기 초 상황은 진성왕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진성왕은 9세기 인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대 상황 틀려서 답은 일단은 2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진성여왕 때 9세기에 자, 지방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원종 애노의 난이고 그 다음에 다시 견훤 그리고 양길 자, 이런 쪽이 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 시대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이런 거는 연도가 아니라 굵직하게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세기 초는 이미 진성여왕 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 이때 여러분 10세기 초에 신라는 경상도 쫓겨가고 이제 후백제 나오고 후고구려 나오는 시기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1번을 답을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죠? 뭐냐면 견훤 완산주에서 나라 세웠는데 갑자기 무진주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진주에서 일단은 초족으로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고 나중에 완산주 가면 900년에 10세기에 나라 세우는 후백제 세우는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국가, 자, 여러분, 우리가 초기 국가, 삼국지 위소 동의제에 나오는 초기 국가 늘 나오는 거죠. 자,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고, 그 집안 사람도 노비를 삼았고, 도둑질하면 12배고, 또 하나 쭉 가다가, 자, 성책도 나를 만들었고, 감옥도 있었고,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 모두 얼음을 사용했고, 장사 지냈고, 장사를 후하게 지냈고, 잘 지냈고, 그 다음에 곽은 사용했지만, 관은 사용하지 않았다. 자, 어디였습니까? 부여 얘기잖아요. 이거는 자, 다 모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여와 함께 자, 일단은 자, 부여는 육부조 연맹체. 그래서 이 나라 자, 6가축의 이름을 사용해서 관명 자, 어떤 관직명이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 제가 부족장 얘기할 때 보였어요. 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기타 뭐 사자
이런 여러분, 자, 이런 관리들 나오는데, 어쨌든, 자, 육부절 연맹체, 그래서 가축 이름에 관등명이 나온다. 특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국왕 장례 때는 옥으로 갑을 사용했고, 사실, 삼국지 위서 동의절에 나오는 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조금 꼼꼼하게 안 보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지만, 나머지 갖고도 부여인지만 캐치하면, 나머지 충분히 풀 수 있었잖아요. 자, 집집마다 부경, 이런 창고, 이거 뭐였습니까? 고구려고. 그 다음에 온 집안 사람들을 하나의 곽 속에, 이거는 자 옥조의 가족 공동묘 골장제 또는 세골장이잖아요. 그래서 자 나머지 제끼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자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초기 국가 나오는 문제는 늘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내각, 이것도 너무 잘 나오죠. 자, 이 내각의 개혁 정책은 초정부적 비상기구인 자 키워드 궁극기무처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1차 갑오개혁 때는 궁극기무처에서 이루어졌고 2차 갑오개혁 때는 궁극기무처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1차 갑오개혁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개혁안, 자, 그러면 갑오개혁가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은, 자, 보세요. 자, 1차 갑오개혁 때는 탁지 아문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 때는 탁지 아문 이름으로 바뀐다. 탁지부. 그래서 1차 때 이거였고요. 자, 일단 모든 재정을 호주에서 일어나시킨다. 이거는 갑진정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국내부 산하의 내장원. 자, 일단, 자, 국내부 밑에 내장원 둔 것은 2차 갑오개혁 때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런 거 모든 걸 관할했던 것은 특히 대한제국 때 얘기였고, 그래서 그건 대한제국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정관하되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밝혀라. 이거는 바로 자 독립협회에서의 헌의육조 내용이었었잖아요. 올 3월에 자 사회복지, 자 서울시 사회복지 구구 문제에서 뭐였습니까? 자 자 독립협회의 헌의육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자 요거 대신에 뭐 여러분 엉망으로 막 이런 거 집어넣어서 짜집기로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근대사의 여러분 개혁안, 이거는 자 늘 공부하셨던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주는 문제죠. 여러분 시험은 기본적으로 자 늘 강조했지만 자 20문제 중에 10문제는 난이도 중의 문제들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50문제 주고 그 다음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는 문제였고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였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셨어요. 사실, 저도 수업에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서 이게 좀 여러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좀, 자,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더 꼼꼼하게, 더 철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학교 미술 시간 때부터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대별로 문화사 얘기할 때, 자, 사림의 문화, 16세기, 특히 여러분 16세기에 소위 삼절이라고 하는 자, 사군자에 능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정, 그 다음에 어몽령, 황집중. 그래서, 조금 이름이 좀 애매한 사람들, 이들이 16세기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안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쉬웠네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한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요게,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 어쨌든 이거 틀리셨어도, 자, 일단은 뭐 크게 당락에 결정은 주지 않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80점을 맞으면 합격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틀릴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중학교 미술 시간에 있었던 교과 과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심상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뭐냐면, 조선 후기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 화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또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요. 시기별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는 그런 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또한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죄송한 부분이네요. 좀 더 강조해서 좀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를. 자, 이 부분이 너무 구석이 있어서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까지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저희가 검정고 시험, 중학교 검정고 준비할 때 중학교 미술 시간에 막 이런 것들 막 외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 그래서 약간 좀 그게 아쉽긴 하네요, 여러분. 자, 이정, 자, 어몽령, 황집중. 다시 한번, 자, 봐두시고요. 아쉬워서 잠깐 넘어갈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심사정은 너무 강조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출제자가 지금 여러분 신사임당하고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16세기 인물에 제가 일단 심사임당, 그 다음에 이상자,
그 다음에 소위 삼절이라고 하는 이정, 그 다음에 어몽령, 황집중이 있는데 출제자가 이제 심사임당과 뭔가 심사임당의 초충도와 조선후기에 따르면 뭐 풀그림, 풀과 이런 벌레들 그림이 초충도란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헷갈리려고 일부러 여러분 집어넣네요. 그래서 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1번 볼게요. 자,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7급 시험이 상당히 여러분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 시험의 패턴대로 지금 몇 년 전부터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까 16세기 관리 그때 상황 물어보는 이야기식으로 관원의 일기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은 자 그런 식으로 가는 문제였지만 사실 뭐 이거 뭐 굳이 여러분 뭐 안 읽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공주래요. 그 다음에 또한 자 공주 송산이 고분군이래요. 또 하나 여기에 자 뭔가 연도와 현실이 있었답니다. 또한 벽돌 무덤이래요. 그 다음에 이 무덤에 금송이 있었고 자 금송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이 있었고 많은 부작품이 있었고 중국 남조 양나라와 외화의 교류를 알려주는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무령왕릉. 무령왕릉. 그래서 무령왕릉에는 꼭 찍어서 이 무덤의 주인공은 자 무령왕과 그의 부인 하는 지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뭐 난이도 중하의 문제죠. 자 무덤 안에 여러 옷차림의 토들 이런 것들은 자 삼국시대 때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덤 안에 네 벽돌을 장식한 사신도 어쨌든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신도 청령 백호 주작 혐우는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인 강서대묘의 무덤이잖아요. 자, 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덤 주위를 둘러싼 돌에 새겨진 12지상. 이거는 통일신라 때 들어가면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 무덤 주위에 둘레돌 두르고 12지상. 이거는 통일신라 특징. 그래서 어쨌든 뭐 고민하지 않고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몇 년 전에 여러분 서울시 7급 문제에서는 이걸 또 바꿔서 낸 적이 있었죠. 뭐냐면, 무령왕릉 무덤에는 자, 금송 대신에 다른 소나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한 여기 양날하고 외하고 이거를 바꿔서 내는 뭐 그런 아주 지저분한 문제도 있었었는데요. 어쨌든 이 금송으로 만든 관은 1번산 소나무다. 그래서 1번하고 관계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 이 벽돌 무덤은 그 당시에 양나라에서 유행했던 바로 무덤이어서 또한 중국하고의 관련성도 보여준다. 어쨌든 자 무령왕릉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 너무 많이 봤었죠. 제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문제였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시기순 자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충칭으로 이동하네 1940년 그 다음에 자 5번의 개헌 정말 강조하는데 특히 4차 때는 주석체제 자 5차 때는 주석 부주석 자 1944년에 자, 주석, 부주석 체제죠. 그 다음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했으니까 1942년이고 그 다음 조서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1년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수험생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 자, 뭐 중하의 문제였었죠. 어쨌든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13번 밑줄친 그에 대한 얘기. 자, 여기 그는 스스로 국공, 임금 뭔가 나라의 공에 자기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하고 치겠고 그는 남의 토지 빼앗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서 집에 썩는 고기가 뭐 엄청 가득했다. 어쨌든 자 이자겸 얘기. 자 인종의 장인이면서 또한 인종의 외할아버지였던 바로 이자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은 1번과 2번에서만 헷갈려야 되는 거죠. 3번, 4번에서는 전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금의 군신강의 요구에 반대해서 금정벌론. 여러분 이미 여기는 굉장히 썩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민족적이지 않다는 거 이미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금에 대한 사대를 자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금나라 정벌론 얘기했던 것은 묘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기존의 문별 귀족을 누르기 위해서 지적 쇠양서를 내서서 서경 자 뭔가 서경으로 나라 옮게 된다. 자 지덕 쇠양설 또는 풍수지리설 이런 어떤 지덕 쇠양설이 뭐냐면 풍수지리설이 입각해서 어떤 땅이 아주 안 좋으면 그 땅에 여러분 부처님 자 관련 절을 세워서 그 나쁜 기운을 부처님의 기운으로 누르고
뭐 이런 자 풍수 질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서경천도 묘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묘청은 굉장히 민족적이고 자주적이었고 금나라 정벌은 이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3번과 4번은 제끼고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경계난 자 경계의 난은 두 가지 중말이죠. 여러분 경인년과 개사의 난. 자 만족의 연설에서 자 뭐였어요? 만족이 경계의 난 이래로 국가의 자 이런 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천민도 고위직에 있더라. 자 공경대부라고 해서 다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지배하는 사회 만들자는 그 만족의 연설에서 나왔던 자 경인의 난과 개사의 난. 자 그러면 경인의 난은 뭐 얘기한다? 자 무신정변 정중부의 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사의 난은 자 무신정변에 반대했던 최초의 반무신난 김보당의 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가 일으킨 난은 이 두 사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자겸의 난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는 또한 아들 축하시켜서, 자, 현하사. 이 현하사가 바로, 자, 여러분, 이 고려 귀족들. 자, 흥왕사, 그 다음에 현하사. 자, 이런 절들. 왕실은 흥왕사에서, 귀족들은 현하사에서. 자, 이들과 강력한 유대관계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낯선 지문이지만, 하나하나 소고법에 의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자겸과 관계된 내용이었었죠. 요게 여러분 조금, 자, 요 사료가 조금 생소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자, 이렇게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정말 힘드셨어요. 이거는 장기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보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문제였고요. 대부분들이 인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만점을 맞기 위한 그런 문제였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 무리,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자,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했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만하다. 자, 이제 이영창의 신문 기록을 살펴보니 더욱더 통상스럽다. 어쨌든, 너무 쉽지 않습니다. 자, 장기산. 그래서 자 장기산 조선의 여러분 3대 의적하면 저희가 자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그 다음에 또한 자 인꺽정, 그리고 18세기 숙종 때 장기산인데 바로 장기산을 물어봤던 거. 이게 좀 그러네요. 대부분 인꺽정이 많이 나와서 이 문제는 답을 다 1번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양주 백정 인꺽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했던 거. 자, 황해도 구월산에서. 그래서 바로 자 이거는 16세기 상황이고요. 자, 장기산을 우두머리로 해서 황해도, 평안도에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도 황해도에서도 활동했고 평안도 자에서 활동했고 양덕 같은 데서. 그 다음에 홍길동. 자, 그리고 몰랑양방 홍경래. 자, 홍경래는 1812년에 일어났고 자, 6개월 만에 진압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여러분 조금 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얼마 제가 장기산에 대해서 쫙 볼 수는 없고요. 결국은 좀 더 기본 개념에 주력하시면서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문제는 어쨌든 이번 시험에 자 만점자는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만점을 방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틀리셨어도 여러분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너무 강조했죠. 자, 일성론, 자, 그 다음에 난중일기, 그리고 비변사 등록 아니다. 그 다음에 승조원 일기, 그리고 우리가 조선의 유교 책판, 이거 자 우리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하나 뺀 나머지. 그래서 결국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 7급 시험은 이런 문화사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번 시험에 문화사 관련 문제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의 추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문화사 관련 지식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각 시기별로 여러분 또한 문화유산, 국보급 문화유산을 연결시키는 요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었죠. 그거에 비해서는 요거는 좀 무난한 문제였네요. 답이 확실하게 보이는 문제였었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주작에 대한 비판 얘기할 때, 자, 제일 먼저 윤유, 그 다음에 박세당, 그리고 정약용, 이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양명학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시당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자, 나의 학문은 안에서만 구할 뿐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주자를 말하는 자들로 말하면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를 빌리는 것이요. 주자를 빌 뿐만 아니라 주자를 부여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고 주자를 끼고 위험을 지어 자기들의 사역을 달성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난도상의 문제고 이게 딱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런 과정에서 자, 여기 자, 우리가 여러분 이미 윤유 관련 사료는 진짜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유가 했던 말이 뭐예요? 주자만 진리냐? 자, 공자 맹자가 내 얘기 든다고 하면 어쩌면 내 얘기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자와 다른 경전 해석이잖아요. 자, 지금 이거는 자, 이 양명학자 정제두가 지금 이 당시에 너무 경직된 주작을 비판하면서 이 학문의 진실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그의 글이었는데요. 어쨌든 자, 어려운 사료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쨌든 답은 자, 양명학 지행합일, 자, 치양지, 양능의 본체성을 근거로 했던 아능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된다는 바로 지나친 교조주의, 관념주의를 비판했던 자, 이 양명학의 입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조화된 주작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했던 것은 자, 윤유였고요. 그리고 서인의 영수로서 여러분 뭐 여기 3번으로 가기는 힘들죠. 이거는 바로 정통성리학자 송시열, 바로 이 송시열을 중심으로 너무 경직된 자,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 문명 이외에도 유럽, 회교, 불교, 이거는 이수강의 자, 지복유설 백과사전요 책 내용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셨고요. 대부분이 2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정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만점을 방지하게 한 그런 문제였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제일 먼저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서 훈춘의 영사관을 공격해서 결국 훈춘 사건이었잖아요. 자, 제일 먼저 1920년에 자, 강조했던 게 봉오동 전투. 그래서 여기서 1번이 당하자, 자, 걔네가 훈춘 사건을 조작해서 자, 이제 자, 백두산 지역에 대거 들어오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어서 청산리 대첩이었고, 그리고 나서 간도 참변이었죠. 어쨌든 청산 대첩의 앞에 사건이 훈춘 사건, 1920년 사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이후에 자, 이제 그들은 저쪽 서해를 총재로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자,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한 사건이 1921년 자유참변. 어쨌든 1921년, 그 다음 미사협정, 자, 1925년 사건, 그 다음 한국독립당 산하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 자, 그래서 1930년 사건. 지금 자, 20년대 30년대 자, 무장 독립운동의 순서 맞추는 문제였고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근현에서 아파트가 오히려 더 쉬웠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자, 2017년 자, 6월 달에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어쨌든 자, 이 상황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입니다. 자, 1번이 경복궁을 습격하자 이에 전봉주는 삼내에서 다시 봉기했다. 자, 2차 농민봉기. 그래서 2017년 6월 달에 봤던 지방직 9급, 자, 서울시 9급 다 뭐였어요? 2차 농민봉기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전봉준의 공초가 나와서 왜 다시 봉기했느냐? 그러자 니네가 한밤중에 경복궁에 들어와서 우리 고종을 놀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서 초야의 3인이 견딜 수 없어서 봉기했다. 바로 2차 농민봉기.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자, 2차 농민봉기는 남적과 북적이 같이 일어나서 논산에서 직결했고 마지막 대표적 전투가 공주 우금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자, 답은 D급과 리을 바로 4번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황토현 전투 그리고 전주 화약은 바로 그 앞에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1차 농민봉기 때 사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자, 나왔던 역사 관련 문제, 특히 경찰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섞여져 있네요. 일단은 자, 여기에 뭐 임사동의 자, 임상덕의 동사해강, 그 다음에 안저복의 동사강, 뭐 홍반적의 자,
동국 역대 총목, 홍려아의 동국 통감 제강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좀 잘 언급되지 않은 역사서 3권, 그리고 늘 나오는 안저목의 동사강목, 이게 나와서 헷갈리게 했는데, 어쨌든 자 답은 자 홍만종의 자 동국 역대 총목은 자 여기는 단기 정통론이다. 바로 단군 조선과 기자 조선을 같이 본, 그래서 그거를 단기 정통론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군을 배제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단군 집어넣고 기자 집어넣고 자 만 통일신라로 가는 이거였고요. 자 나머지 지문들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 자 임상덕의 동사해강에서는 만을 정토로 인정하지 않았고 삼국을 자 무통 정통으로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도 삼국을 무통으로 보고 자 단군 기자 사만, 그리고 이제 자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 홍려아의 동국통강 제강에서도 자 기자의 전통의 만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 그래서 기자 만 신라 이렇게 가는 시기인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주 꼼꼼하게 보지 않는 한 좀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도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20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주는 문제죠. 자 올해 여러분 2017년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셔서 바로 장진호 전투에서 자 그 명연설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감동받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흥남 철수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흥남 철수의 그 앞에 장진호 전투, 그래서 그러면서 흥남을 철수하는 이 사건인데, 이게 언제냐 했을 때 여러분 요 시기, 자 6.25 전쟁 발발하고 자 서울 수복 이후 바로 자 이제 이들이 자 올라갔는데, 바로 여기 10월에 그해 10월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게 되면서 결국은 철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흥남 철수. 그래서 여러분 해당되는 것은 요거였고요. 그래서 요 시기적 특징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방공포로 석방, 이건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기 53년 7월 전에 6월달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의 자 이게 해임된 요거까지 몰라야 되지만 자 여러분 이거는 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자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이거는 6.25 전쟁의 배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앞에 사건이 자 엑시스 라인이었다. 그리고 자 2년 전이었나요? 구국 국가직 문제에서 이거 순서 맞히는 문제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이번 여러분 7급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이 자세한 여러분 이제 해설은 제가 해설지 올려드렸으니까 뭐 연도라든가 그런 거는 여러분이 저희 국사점.시험.kr이나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시험이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 일단은 뭐 그동안 어쨌든 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않고요. 다시 또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쉽지 사실 어렵죠. 제가 오늘도 어제 토요일날 시험이고 오늘 자 아침에 제가 이제 보강이어서 자 남부학원에 와보니까 어제 시험 봤던 친구들이 다시 여러분 오늘 오셔서 자 채점도 안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채점하면 너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냥 채점하지 않고 다시 지방직 자 7급에 또 이제 있는 시험이 있으니까, 물론 많이 뽑진 않지만, 그리고 또한 하반기 시험이 있어서 거기에 더 올인하고, 또한 이제 나중에 뚜껑이 열어봐야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결국은 우리의 꿈은 합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시 또 아침에 오셔서 공부를 하셔서 제가 막 박수 쳐줬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뭐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준비하실 게 뭐냐면 기본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분들이 이제 어제 막 많은 분들이 이제 카페에 글을 남기시고 막 이러시면서 이제 어떤 분위기가 띄워지는데, 이럴 때 여러분이 지금 국가직 7급은 올해 영어가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6과목입니다. 6과목 갖고 당락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어려운 과목 또는 이렇게 자 만점을 방지하는 그런 과목이 2과목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과목마다 특징이 있었겠지만 특히 한국사가 바로 가장 어려운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추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 보시면 자 어떤 그 19세기 역사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시 스타일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자 한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한국사 검정이나 자 이런 수능형 문제, 자 어떤 사료 제시형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자 그 관료 문제, 그러면 16세기 그런 관료 문제, 이런 것들은 자 16세기 상황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시사적인 문제가 좀 있었네요. 바로 자 6.25 전쟁이라든가 가야라든가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올해같이 자 촛불 전국과 관계되어서 바로 밀란, 그 다음에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관계되어서 나오는 동학 노민운동, 그런 식의 어떤 시사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번 시험은 자 80점만 맞으시면 합격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강조한, 제가 이제 문제 지금 풀어드리면서 늘 나오는 중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문제에 더 주력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막 카페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한국사 특강책 봐야 되고, 또 하나 현재 고등학교 검문적 교과서 8종 교과서 봐야 되고, 또 하나 국정 교과서 봐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한국사를 전공하셔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장기상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전공자 아니면 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런 자 아까 양명학 정제도 문제, 그 다음에 19세기 자 조선후기 역사서 문제, 그리고 자 그런 자 좀 더 그런 장기상 관련 문제, 그런 문제는 틀려도 되지만 나머지 늘 나오는 문제들은 틀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기본서에 주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16, 17세기 그런 그림 같은 문제, 사실 그런 문제도 사실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를 자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또 그런 거 강조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국사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예전에 2008년에 한국사가 너무너무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사 전체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35점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학생들이 막 2000페이지 그렇게 넘는 한국사 책으로 막 공부하셨고, 그때 노량진 전체시장이 굉장히 취급시험에 공부를 고시처럼 하셨거든요. 그렇게 공부했던 분들이 바로 자 과락이 거의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실까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더 기본서에 주력하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단순한 기출문제가 아니라 좀 잘 정리된 기출문제 갖고 여러분이 변형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주력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늘 7급을 담당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7급 학생들은 다른 과목이 너무 벅차요. 경제학, 헌법 이런 과목들이 벅차다 보니까 9급 학생들보다 국사 공부를 덜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문풀 보면 오히려 7급 분들의 점수가 9급 분들보다 점수가 내려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많은 과목을 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한국사는 더 범위를 넓히시면 안 돼요. 더욱더 주력하시면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항상 자 이런 기출문제와 함께 기출문제 변형의 문제를 여러분 좀 더 보시면서 항상 마무리는 다시 한번 기본서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서를 자 늘 나오는 주제와 그 다음에 가끔씩 5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 10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를 구별하시면서 여러분 좀 더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여러분 좀 더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